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정보 아닌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신발 사이즈. 보통 이제 다들 신발을 고를 때 신발 사이즈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시는 얘기가 260, 270, 280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끔은 모시고 직접 실측, 정확한 발 사이즈를 재보면 한 대략 15mm, 20mm 막 더 큰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운동화도 마찬가지고 그 속도를 내기 위한 로드, 신발,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 전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큰 사이즈를 신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커스텀을 해보시거나 했던 분들은 스키 부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본인 거를 하면 정확한 발 사이즈에 맞춰서 정확하게 발에 딱 맞춰서 신어야지만 그게 오히려 힘 전달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발 실측 사이즈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큰 사이즈, 보통 이제 큰 사이즈를 신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저희가 이제 사이클을 탈 때 보면 슈트나 이제 빗바지나 이제 조금 타이트한 걸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의 편리성이에요. 그러니까 펑퍼짐한 옷을 입고 하면 거추장스럽죠, 운동을 할 때. 근데 그런 형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더 효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보시면 내가 260인데 280의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발이 안에서 많이 놀게 돼요. 이렇게 놀고 내가 힘을 줬을 때 신발 안에서 한번 움직임이 있는 다음에 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거기서 발생이 돼요. 신발에서 정확하게 페달을 눌렀을 때 힘 전달이 확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다들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실측을 어떻게 재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측은 보통 이제 보시면 요런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좌측 우측 해가지고 재는 신발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발볼이 얼만큼 넓으냐 좁으냐 이런 게 있는데, 대충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저는 발볼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큰 신발을 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발볼이 넓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발볼이 넓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지 무지막지하게 넓은 삽이나 오리발처럼 이렇게 확 넓은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발볼 때문에 일부러 큰 사이즈를 신는다고 하시긴 하는데, 신발은 바닥은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지만 덮고 있는 외피, 가피 이런 이거는 일정 부분 늘어납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고 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발을 신었을 때 꽉 낀 상태, 발가락이 접히지 않고 발가락이 다 펴진 상태에서 답답하다는 정도의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전에 발 사이즈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런 장비가 매장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있는 곳 가서 측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법은 이제 운동화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운동화도 보시면 이제 런할 때 쓰는 운동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발이 이 정도까지 밖에 안 온다.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런을 할 때도 움직여요, 발을. 그 사이클 탈 때도 마찬가지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측.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재보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하얀 종이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의자에 앉아서, 지금 저처럼 의자에 앉아서 보시면 신발을 벗어서 뒤꿈치를
뒤꿈치를 정확하게 여 뒤에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발볼을 발끝을 그어요. 그어서 벽면부터 발끝까지 몇 센치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런 기기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걸 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정확한 실측이 나와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실측을 토대로 신발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사이클 신발이나 이 런 신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253mm인데 그러면 저는 255mm를 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빡빡하니 좋은데 좀 지나면 약간의 여유가 생겨요. 그게 오히려 운동하기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다만 이 등산을 갔을 때는 실측에서 10cm 아니 10mm 1cm 정도를 갖다 더 여유를 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도 등산을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 두꺼운 양말이나 이런 걸 신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건 정확한 제가 지식은 없지만 1cm 정도 키워서 신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253mm 뭐 이 정도 되니까 저는 등산화 같은 경우는 265mm를 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뭐 얘기 말고는 이제 그 운동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딱 맞게 신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야지 런을 하거나 아니면 보행을 할 때 상당히 편해요. 왜냐면 유격이 있으면 그 유격으로 인해서 자칫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이클 신발 같은 경우 선택을 하실 때 보면 추천해드린 거는 밑바닥이 딱딱한 거. 보시면 이제 이건 사이클 신발은 아니지만 그 샵이나 이런 데 가서 신발이 저가형과 고가형을 보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저가형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많이. 그러니까 막 확 휘어지는 건 아니지만 살짝 유격이 있어요. 근데 고가로 올라가는 거는 바닥판이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서 내가 힘을 줬을 때, 페달에 힘을 줬을 때 힘을 주면 이게 페달로 그 크랭크 암을 통해서 그 스피드로 전환되게끔 더 효율이 더 좋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피 디자인 뭐 비싼 게 조금 더 이쁘죠. 그런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이클 신발을 그 자기 발을 본을 떠서 커스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 물론 상당히 고가니까 거기까지 추천해 드리진 않지만 신발을 스피드를 원하고 그 신발을 정확하게 고르시고 싶다면 그 브랜드별로 탑 레벨들 그 모델들 그 신발들이 대체적으로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 힘 전달에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의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내 발 사이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신발을 선택을 해서 운동을 할 때 효율적인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